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하는 찐대표TV 손PD입니다. 오늘은 10년간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제이지님을 모시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의 시대 중소기업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지입니다. 네,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때 중소기업 입장에서 쉽게 현장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응 방안 이런 게 있을까요? 네, 뭐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네, 네, 하나는 확장 정책, 또 다른 하나는 억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확장 정책은 뭐 쉽게 생각하면 매출을 외형적 성장을 기여하는 거고요. 네, 어, 그 억제 정책은 비용 관리 부분을 비용적인 부분을 좀 줄여 나가자. 아,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어,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네, 예.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매출을 늘려 나간다는 거는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네, 그래서 이제 억제적인 관점에서 즉 비용적인 좀 줄이자 이 관점인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비용을 뭐 절대적으로 줄인다기보다는 관리해 나가자 네,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억제 정책인 억제 경영 방침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매입을 관리하자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매입은 쉽게 표현하면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이렇게 구매해오는 거 네. 그리고 유통회사 같은 경우 상품을 구매해오는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매입이라고. 예. 예. 현장의 대표님들도 대부분 이제 그런 정도로 인식을 하고 계신데 음, 저 제이지도 매입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들어가는 원가에서 네,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음, 뭐 회계적인 관점에서는 매입 원가라는 게 굉장히 이제 좀 복잡한 로직에 의해서 계산되겠지만 네, 우리가 중소기업의 현실력, 경영력, 관리 여건에 맞춰서 생각해 보면 매입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주요 제품, 주요 원재료를 사오는 네. 그 금액,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그거를 관리한다. 네, 관리한다. 예. 네. 그래서 이 매입 관리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매입 비율입니다. 바로 비율이니까 뭔가를 나누는 개념이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매입 나누기 매출입니다. 음, 네. 매출 전체에서 매입이 차지하는 비율, 그렇죠. 이거겠네요. 네네네, 아, 맞습니다. 예. 이 개념을 연간 1년에 한 번 하자는 게 아니라 매월 아, 네, 매월 매출과 매입을 집계해서 나눠보자. 월 단위로 쪼개서 한번 그렇죠. 네, 집계를 내보는 거군요. 네, 뭐 더 시간적으로 쪼갤 수 있으면 더 좋은데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월 마감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회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더라도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매입 개념이면 충분히 현장에서 중소 현장에서 구할 수 있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쉽게 구체적인 그 방법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요즘 전자세금 계산서로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입하고 매출 집계가 됩니다. 쉽게 시스템에 전산 시스템이 내부에 없다 하더라도 어, 후세청 홈택스에 가면 다 발행한 것들이 다 집계가 되기 때문에 아, 아주 쉽게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매입의 합계와 매출의 합계를 구해서 매입에서 매출을 나누면 매입 비율이 나온다. 예. 아주 그것을 쉽게 볼 예, 수 아주 있겠네요. 쉽게 그리고 이것을 월별로 관리를 하자. 네. 예. 그러면 이제 한 현장에 적용했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1월에서 12월까지 보면 가장 어, 특이한 부분이 있는 달이 바로 1월에서 3월입니다. 네. 매입 비율이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월등히 높은데. 네. 네. 매출 대비 매입을 저만큼 해오면 인건비에 기타 비용까지 생각하면 적자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매입 비율을 근데 대표님들도 대충 감으로는 알고 계세요. 음, 네. 워낙 오래 사업을 네네. 하셨으니까. 네. 대충 한 10년, 20년 사업을 하시면 우리 회사는 이 정도 들어가. 음,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집계해서 측정해보지 않으면 생각보다 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어, 네, 그것을 이제 실제로 적용해본 사례에서는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경기가 좋을 때는 그냥 감에 의존해서 이렇게 회사를 이끌어가도 큰 무리가 없었는데 네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정확하게 이걸 수정시켜서 데이터화해서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예, 그 네,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예. 예, 측정해야지 관리할 수 있고, 네, 그래야지 개선할 수 있거든요. 관리하고 싶어도 측정이 안 되면, 근데 측정하는 계산은 너무 복잡하게 하면 중소기업 못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주 쉬운 개념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고, 네, 그러니까 측정이 매달된다면 1, 3월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감이 아니라 눈으로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확인하게 됐죠. 음, 그럼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걸 관리에 들어간다. 즉 생산 라인에 가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됐냐? 라고 얘기 한마디만 해도 네, 확 줄어요. 실제로 이 데이터가 그런 것을 증명하는 아, 내용입니다. 네. 내부적인 사정은 물론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여튼 결론적으로 대표가 딱 1, 3월 내가 감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달라. 이상하다. 현장 가서 반장, 공장장 모아놓고 이 객관적 현안을 가지고 논의를 딱 하고 나니까 4월부터 12월 보십시오. 관리가 되어 간다는 느낌 들죠. 다 그렇겠네요. 같이 관리 포인트가 어디라는 걸 관심을 가지고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신경을 쓰니까 이렇게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첫 출발은 반드시 측정이 돼야 된다. 네, 네. 적어도 월 단위로 지속적으로. 네. 그렇겠네요. 과도하게 너무 원재료라든지 상품을 미리 매입해서 매입 비율을 너무 높여놓게 되면은 회사에 부담이 된다. 그렇죠. 네, 매출이 만약에 예상했던 대로 잘 나오면 괜찮은데 안 나와버리면 앞에 이미 높은 매입 비율이 뒤에 가서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죠. 네, 더더군다나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요게 비율로 이렇게 느껴진다면 매입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돈이거든요. 음, 네.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중에 상당 부분이 지금 여기 이 지표만 봐도 절반 이상이 매입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를 본다면 매입을 비율적인 관점을 이제 떠나서 이제 금액적으로 보자는 거죠. 음, 매입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되느냐. 아, 그것을 상관관계를 잘 연구해서 측정을 잘해서 비교해 본다면 자금에 대한 비록 회사는 수익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금에 대한 여유를 잘 관리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가 매입 금액과 월말 자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월말 자금도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회사의 보통 계좌가 일반 중소기업이 한 서너 개, 네다섯 개, 뭐 이 정도 되는데 그 주요 계좌의 월말 기준으로 잔액을 합계를 내면 됩니다. 그걸 아, 월말 잔액 자금이라는 개념으로 가자는 거죠. 네, 그러면 어, 지금 여기서 보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AC에서 보면 실제로 왼쪽은 이제 실제로 이게 적용되어 있는 어떤 기업의 데이터인데 예, 왼쪽에 있는 것은 왼쪽 막대는 매입 금액을 월별 매입 금액을 보여주고요. 오른쪽 막대는 그 월말 주요 그 계좌의 잔액 합계 즉 월말 자금을 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근데 손 PD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입이 확실히 주니까 잔고가 네, 늘어나고, 잔고가 1, 3월에 늘어나고 또 4월에 또 매입이 늘으니까 잔고가 이렇게 또 줄어들고, 줄다가 네, 늘죠. 잔액. 이제 요거는 이제 다른 수익이 더 커졌기 때문에 그만큼 매출이 커져서 더 잔액이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2분기에는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매입 막대가 주니까 자금 늘죠. 네, 또 3분기에도 마찬가지. 이런 패턴이 보이는데 이게 약간 분기별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음, 이 회사는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으로 어, 포인트를 가지고 관리를 했어요.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 속도 조절해가면서 잔액을 봐가면서 월말 자금을 보면서 회사의 그 매입을 관리했다는 거죠. 아, 예. 그러다 보니까 돈에 대한 그 운용에 대한 여유, 예, 예.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어떤 외부적으로 갑자기 요즘 같은 경우는 거래처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매출이 생각보다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갑자기, 네, 갑자기. 그러면 중소기업은 여건상 1, 2개월도 못 갑니다. 음, 네, 잘못 그런 게 오면. 그래서 매입관리 평상시에 금액적으로 월말 자금과 함께 비교해가면서 속도 조절하지 않으면 네, 적어도 분기 단위로 그 속도를 조절하지 않으면 1, 2개월 안에 바로 자금에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런 패턴으로 관리하는 거. 네, 즉
월말 자금과 매입 비율과 월말 자금 두 개를 같이 보면서 매입 관리를 해 들어간다는 거. 아, 네, 그게 지금 현재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네, 이게 지속된다고 가정한다면 어, 매출이나 수입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이제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매입 관리, 특히 어, 매입 비율과 월말 자금이라는 이 두 가지 포인트로 중소기업은 관리해 나간다면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 살아남을 수 있다. 좀 장기적으로 네. 보면. 예. 일단 버티고 살아남아야 또 좋은 시절이 왔을 때 매출과 함께 수입도 같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것을 잘 넘겨가려면 이런 관점에서 중소기업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충분히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읽은 성공하는 기업의 비결에 관한 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당연한 것을 멈추지 않고 제대로 한다. 아마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